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서점에 가면은 난독증, 문해력에 대한 책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낮은 국가죠. 하지만은 요즘은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통이 다 되는 그런 사회도 또 아닙니다. 자, 오늘은 난독 사회의 원인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난독증.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낮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요새 문해력. 예, 문해력. 글자를 읽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문맹은 그냥 글자를 읽는 건데 문해력은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 추세입니다. 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코로나하고도 영향이 있나요?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오래된 문제인데 코로나가 1년, 2년, 3년 차가 되면서 사실 소통이 전부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자나 이메일 다양한 문서로 소통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늘었거든요. 훨씬 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충분히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뭐 일예로 문자 소통은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예, 뭐 예. 여러 가지 통계로도 나오는데 뭐 2명 중에 1명 이상이 이제 다 문자로만 소통하는 예. 것도 있는데 작년에 그 인크루트라는 데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직장인 대상으로 한 1,300명 조사한 게 있는데 네. 보고서나 기획안 등의 이제 비즈니스 문서를 읽을 때 네.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50.8%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했던 트렌드 조사에서도 보면 직장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가 네. 회의할 때, 문서 작업할 때, 이메일 쓸 때, 주변 동료들한테 이제 자기 생각을 설명할 때 네. 어휘력 부족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사실 10명 중에 3명이면 방송국 같은 데서는 방송이 안 들어갑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예. 네. 30% 정도가 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은 문제가 뭐 아주 있다.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런가요? 회사도 사실은 대부분 다 페이퍼워크인데 예.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글자를 읽긴 읽잖아요. 읽긴 읽는데 읽죠. 이제 또 그거를 그 제대로 그 뜻을 전달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현상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문자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면 문자를 많이 접하면 그만큼 소통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소통 그 이해력 같은 게 그렇지 않나 보죠? 글을 충분히 읽고 그것을 이제 짧은 단문은 그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단문으로 이제 소비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긴 글이 오면은 10명,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저로도 다 읽질 않아요. 헤드라인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젊은 분들이 하는 얘기로 스압이라고 하는 용어 아십니까? 스크롤 압박이라고. 2번 스크롤 이상 되는 글은 아예 읽질 않고. 여기 보면은 종이 신문 안 읽는 사람은 많아요. 10명 중에 한 8명. 포털 뉴스는 제목만 읽는다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한 4명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문자를 읽고 그걸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 능력 이런 게 조금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난독증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있지 않았나요? 그게 수년 동안 이게 지적이 되어 왔다가 작년에 그 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주목을 또 한번 받았죠. 그 보고서가 뭐냐면 아마 그 앵커님도 잘 아실 텐데 피사라고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뭐 최상위 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되게 좋은 평가인데 여기서 작년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이라는 항목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뭘 했냐면 만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우리나라도 보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이 친구들한테 문해력 순위가 공개됐는데 그 뭘로 테스트했냐면 이렇게 팩트하고 주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식별률이 OECD 평균 그 학생들의 식별률이 한 47% 정도였는데 우리나라가 한 25.6% 정도여가지고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그죠? 글을 잘 읽고 수학 잘하는데 그 사실과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저 이거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최근에 아이들의 문해력과 난독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고 네. 또 유튜브 영상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이제 그 교총 단체 분들도 많으시고 네. 언론사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고 심지어는 거기는 뭐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한자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는데 그 다른 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게 그 청소년들의 난독이나 이제 낮은 문해력이 아니고 네. 60세 이상의 고령 세대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그 국제적인 평가를 단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이것도 예. 이제 그 교육부에서 나온 건데 OECD에서 국제 성인 역량 평가라는 데서 나온 점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의 문해력이 한 273점인데 이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OECD 평균이 266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16세에서 24세까지가 최상위권 4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5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55세부터 65세까지에는 OECD에서 최하위권의 문해력을 나타내죠. 그래요?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약 한 8개월 전쯤에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서 성인 문해력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네. 여기 결과에 보면은 여기 이제 수준 레벨 1, 2, 3, 4 나눠졌는데 레벨 1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네. 레벨 2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 수준, 근데 레벨 1, 2가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인데 요걸 합해가지고 성인들의 400만 명 정도가 이게 성인이에요. 네. 400만 명 정도가 문해력이 아주 낮은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인데 문제는 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자 교육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여기 맞지 않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인들의 이 문해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문해력하고 난독증을 조금 해소를 하려면은 책을 많이 읽고 영상 매체는 좀 줄이고 이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한 성인 기준 한 25%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보는 걸로 나와 있는데 7년 동안 이게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더 늘었어요. 네, 더 늘었죠. 자, 이 난독증을 문화 트렌드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그 글로 전달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 발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읽는 사람의 의도대로 오해되는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2020년도 7월 22일 날 실검 1위 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흘?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뭐였냐면 7월 22일 날 뭐였냐면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어요. 나흘이냐 사흘이냐. 네, 국가에서 이제 특별 공휴일로 8월 17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기사에서 공휴일이 사흘이 된다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3일이지 왜 사흘이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들으시는 어르신들은 저게 무슨 문제지 할 텐데 여기서 사흘의 사를 젊은 분들이 숫자 4로 이해한 거죠. 이게 실검 1위 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뭐 일상적으로 많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는 내부용입니다 하고 발표를 다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저거 외부로 나갔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 자료 성격이 뭐죠?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발표 자료에 내부용이라고 써 있고 제가 내부라고 발표했는데 아주 일상적으로 듣지 않거나 읽지 않거나 보지 않는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난독증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좀 심심치 않게 생겨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종교 다문화 비서관께서 이제 사퇴하시면서 약간 불만 섞인 그걸로 이제 뭐 기자들이 난독증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대표적인 아주 그 눈에 띄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은이라고 작년 11월 달에 전 대표께서 이제 그 대선 출마할 때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이렇게 무은을 빈다 이랬는데 기자가 없을무의 운이라고 쓴 거죠. 그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단어 사실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무운은 싸울 무자의 운이라서 사실은 전쟁터에서 운 또는 장수가 가지는 운인데 이 기자가 그걸 이제 오독을 한 거죠. 그것도 역시 그 한자 교육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문제가 그 기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되죠. 없을 무자로 쓰는 무는 아예 단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없을 무자로도 읽힌다면 기사를 쓴 거예요. 저는 그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좀 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고지식을 높은 지식으로 이해한다거나 뭐 이지적에서 easy를 떠올린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의 월 가제는 뭐 데칼코마니였다. 이게 뭐 기생충의 가제목이 이제 데칼코마니였다. 그 가제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단순히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주장을 잘 구분 못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어휘력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이게 트렌드로는 발화자와 의도하지 않게 읽히는 이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결국 이런 난독증,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사회로 또 이어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가짜 뉴스는 그러니까 난독증이나 낮은 문해력의 문제는 이 문맥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떼내서 다른 맥락으로 갖다 붙여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짜 뉴스의 문제기도 하면서도 이게 단순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맥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헤드라인만 소비하게 되는 뉴스도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2달 반쯤 전에 대선 미디어 감시센터에서 이런 게 있어. 대선 때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언론사 탑5 기사 한 달치를 다 분석했더니 포털 랭킹에 있었던 그 대선 관련된 기사에 80%가 직접 취재원이 0이라는 거예요. 단독을 달고 나왔지만 다 제목만 따갖고 그 헤드라인만 팔았지 실제로 정책 보도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드물고 실제로는 그냥 제목만 계속 반복 재생산해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거죠. 80%가 직접 취재원이 0이랍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죠. 이런 사실은 광범위한 뉴스 생산은 가짜 뉴스나 이런 생산을 하기 넘어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헤드라인만 소비하는 광범위한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만들어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꼼꼼하게 보는 소비자층이 많았으면 이런 뉴스는 재생산되기 좀 어려운 구조였을 텐데 말이죠. 흔히 얘기하는 뭐 악마의 편집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문해력이 낮아지는 상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한 3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의 중학생들, 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코로나가 약간 잡히기 전인데도 강제로 등교를 시켰어요. 이게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비대면 수업의 핵심은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군데 시민단체 조사를 해봤더니 최상위권은 성적 차이가 없어요. 중위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독증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메리언 울프라고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은 읽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요?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그래서 양극화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문해력이라는 건 사실은 상대방의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들을 전제해야 되는데 이 의도가 떨어지면 일단 디지털 알고리즘 때문에 나한테 맞는 주장만 찾아오게 되는 필터 버블이 좀 더 과잉 확산이 돼서 자기 신념이 좀 과잉 확산되는 시대. 일종의 확정 편향. 더 확산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타인의 이해가 좀 떨어지면 사회 갈등들이 봉합될 가능성이 적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2018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지하철 시위 같은 거 하잖아요. 장애인분들이. 그때 궁금해 찾아본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었거든요. 이게 확 다 떨어졌습니다. 짜증부터 난다는 사람 비율이 올라갔어요. 확. 그게 문해력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관용이 떨어지는 이런 관련이 있는 거죠. 내용이 아주 재미있네요.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